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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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이면은 결판이 납니다. 그죠? 누가 승리합니까? 이재영! 누가 승리합니까, 여러분? 이재영! 누가 승리한다고요? 이재영! 네, 여러분, 저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저 진짜 일하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16년도, 20년도 총선에 나와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도전했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을 지키면서 여러분 곁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번에 세 번째 도전을 하면서 저 이재영이 당선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영이 당선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이 한 명 더 생기는 것은 단순히 그저 한 명의 국회의원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나라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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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고 이 길동에 살고 계신 분들, 우리 강동구에 살고 계신 분들, 약간의 그 아쉬운 마음, 우리 정부에 대한 약간의 그 아쉬운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 우리가 화났다고, 우리가 지금 잠깐 뿔났다고 이상한 투표에서 나라를 나락으로 만들 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분위기가 자기네 쪽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저들은 200석 운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00석이 되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선거에 가까워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제 드디어 본인들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국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회연대 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연대 임금제 들어나 보셨나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드러나 본 제도입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큰 기업들, 중소기업들, 무슨 기업이든 자유롭게 행위하는 우리 기업들의 임금을 정부가 깎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지 아세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헌법을 뜯어고치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제분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임금을 나라가 나서서 결정하겠다는 거, 깎겠다는 거, 그리고 세금 높이겠다는 거, 이거 우리 옆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저 유럽에서 실패한 그런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에서 만드는 제도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로 이번에 총선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 아름답고 멋진 대한민국을 단 한순간에 투표 한번 잘못했다고, 투표 한번 우리가 뿔난 투표해서 나라를 망가뜨릴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딱 한 표가 모자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의
투표 안 하신 분들의, 그리고 투표 안 하신 분들 옆에 계신 또 투표 안 하신 분들의, 내 이웃과 내 가족 중에 내일 혹시 투표 안 하실 분들, 그분들이 안 나오실까봐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다 하셔야죠. 다 하셔야죠. 여러분의 한 표는 한 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한 표가 아닌 대한민국 살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올고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투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자 투표장으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개헌저지선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조차도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왜 우리가 차라리 180석 만들고 200석 만들고 이 얘기를 못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모자랐습니다. 우리가 참 잘못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초리로 때려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회초리가 몽둥이가 돼서 우리나라를 때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 이재용은 진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시죠? 저는 일하면서 길동 에스컬레이터 꼭 설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해서 이 길동 복조리 시장 인근에 주차장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일해서 여기 지금 들어오겠다고 폼 잡고 있는 마약 재활센터 반드시 막아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길동에서 시장 보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수십 년간 요구되었던 그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좋다. 이재용. 네. 이재용. 저는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비전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하루 생활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돈 벌고 세금 내면 그만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그만큼 우리 선칠죽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뽑혀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길동을 바라보고 강동구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로 가서 제대로 일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다. 이재용. 이재용. 여러분, 국회 배지가 폼으로 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에 가서 자기 정치만 하고 당대표, 자기 공천줄 당대표만 보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팽개친 채 자기가 내놓은 공약 하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 다시 뽑아 우리의 일상생활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번 바꿔봐야죠. 이제는 헌정치 과감하게, 낡은 정치 과감하게 우리가 버리고 새 정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이재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말 일하고 싶고 우리 가족 같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라, 밤잠 안 주고 부서지라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저 이재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를 4년만 써먹어 봐 주십시오. 4년만 써먹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가서 폐기 처분하셔도 저 그 벌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회는 한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주고 일을 시켜봐야 얘가 말을 잘 듣는지, 진짜 약속을 지키는지, 진짜 일을 하는지 한번 검증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여러 말이 나왔는데요. 나라도 지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도 뽑고, 기분도 좋고, 이거 일석삼조 이투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내일 나가십시오. 내일 나가서 투표해야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 있었던 사전투표에 우리 강동구가 서울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안 그래도 하도 민주당이 사전투표율 높으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제가 분석도 해보고 전문가에도 얘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마침 어제 전문가들이 열심히 고사해. 이 사람들 속도도 빨라요. 그거를 보고 분석한 자료를 신문에 냈습니다. 이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요번 사전투표가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여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우리 보수의 숨은 표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이재명! 맞습니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조금 덜 세련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민주당보다 말을 조금 덜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이 저희보다 조금 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보수는, 우리나라를 생각하기엔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보여왔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늦더라도 우리는 빨리 가서 반드시 우리가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저들이 뭐라고 해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스스로 더 나아져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게 바로 그게 우리 보수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도 저는 우리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많은 보수, 많은 나라를 걱정하시던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무리도 해야 됩니다. 그 마무리가 바로 4월 10일 내일 있는 본투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투표하자! 투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 GTX-D 아까 많은 말씀들 얘기하셨지만 GTX-D 강동구 경유시키는데 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마침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길래 찾아가서 말씀드렸죠. 형님, 이거 우리 강동구에 와야 돼요. 우리 강동구에 와야지만이 우리 강동구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시민들, 특히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돌아오는 그 힘겨운 출퇴근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고 우리나라, 우리 동네에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강동구 경유, 근데 원희룡 장관이 그러냐, 왜냐면 그때 아시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GTX-D는요 그림은 그려놓고 강동구 이쪽 강남은 송파는 싹 빼놨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힘겹게 GTX-D 강동구 경유 만들어놨더니 상대당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 나왔을 시절에 공약으로 넣었으니까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잘 해놓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GTX-D 잘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일을 안 해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모는 뭐가 넘고 제주는 뭐가 넘고 뭐가 한다는 얘기 있죠? 제가 제주 다 넘어놨더니 숟가락은 거기서 얹히더라고요. 그래 놓고서 천호역에 이제 유치를 하겠다고 민주당도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선 여야가 힘합쳐서 천호역에 유치를 해야 되겠죠. 천호역에 유치가 되면 여기 길동에 있는 주민들이 5호선 타고 바로 가서 천호역에서 그 GTX-T 활용하면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당 때도 일 안 했던 사람이 하겠습니까? 지금 여당인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영! 이재영! 맞습니다. 이재영! 요번에 선거는 우리 현실적인 선택, 우리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정부 여당과 일할 수 있고 서울시장과 언제라도 연결이 되고 강동구 이수희 구청장과 밤낮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저 이재영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 오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필수입니다. 여러분, 한동훈 이재영! 여러분, 이제 12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12시간 동안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여러분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번 선거는 그냥 몇 번 만에 돌아오는 그런 선거와 다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서 주십시오. 투표장으로 가서 주십시오. 딱 한 표가 모자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한 표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성취한 성과를 무너뜨리실 겁니까?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 금융투자세, 금투세 폐지, 재개발의 규제 완화, 부가세 인하,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휴직 인정, 여러분의 세부담을 늘려왔던 공시지가의 상승을 막는 현실화 계획의 중단, 국회의 완전한 이전, 이런 모든 저희의 정책들이 여러분의 12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시간을 저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저희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200석이 정말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그 혼돈과 나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드디어 김준혁이라는 사람의 막말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셨죠? 그 옹호하면서 공유한 그 기사에 발언한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 발언한 중에서 무슨 이모가 성상납을 했었다? 과거에? 이런 얘기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분들이 만든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의 퇴행을 방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과거의 김준혁같이 모든 것을 음담패소로 연결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사실상의 성희롱을 하면서 그걸 농담인 것 같이 하던 문화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어디서 그따위 소리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매장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공짜로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 그리고 그 여성들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투쟁해서 정말 어렵게 얻은 대한민국 인권의 성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성취의 핵심은
그런 식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식의 변태적인 말로 다른 사람을 성희롱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출세하게 한다? 그럼 앞으로 그런 사람들 몰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든 성취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 대표가 말하는 국세청 동원해서 임금을 깎겠다, 급여를 깎겠다 이러잖아요. 정말 황당한 발상이죠. 자기들은 불법으로 쏙쏙 빼먹을 거 다 빼먹으면서 말이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현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성취해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이 2024년 4월 10일 바로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주위에 그때 정말 우리가 잘할 것 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정말 후회하게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저렇게 해서 마음대로 나라를 망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모여서 데모하러 시위하러 막으러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12시간의 확실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나섭시다. 이미 찍으신 분들은 주변에 연락해 주십시오. 나라를 살리자고 호소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법정에 갔습니다. 대장동 비리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죠.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건 자기를 살려달라는 눈물이잖아요. 범죄 짓고도. 여러분,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걸 국민들을 팔아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사실 피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질까봐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정치의 눈물은 그럴 때 흘려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의 눈물은 정치인을 위해서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구질구질한 겁니다. 정치인이 울 수도 있습니다. 눈물은 시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흘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나서주십시오. 뭉쳐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투표하자! 충무공께서 예전에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 모두 포기했다고 할 때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그 12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한동훈! 이재영에게 한번 맡겨봐 주시죠. 잘할 겁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범죄자도 없어요. 우리는 지켜야 할 여러분만 있을 뿐입니다. 이재영이 여러분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재영과 함께 여러분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4월 10일에 12시간 나중에 우리 후회할 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이재영!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동훈!